안녕하세요. 창교TV의 박경호 교수입니다. 스마트폰이 전화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란 광초보 스마트폰 기초과정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 스마트폰은 슈퍼컴퓨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왕초보들이 내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해? 라고 생각하면서 다들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서울대입니다. 거기보다 훨씬 센 하버드대 출신의 비서다. 그런데 그냥 비서가 아니고 60개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비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비서는 늘 함께 하지 못해요. 화장실, 사우나탕, 침실 이런 데는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마트폰 비서는 화장실이든 사우나탕이든 침실이든 어디든지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나를 도와주는 하버드 출신의 비서와 늘 함께 한다. 생각만 해도 엘레강스하고 인터레스팅하고 판타스틱하지 않나요? 자, 오늘은 왕초보 스마트폰 2강. 스마트폰은 전화 받고 거는 법이 달라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진행 방법은 지난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론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몇 번 해요? 2번 합니다. 2번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왕초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습할 때 첫 번째는 그냥 보시기만 하시고 두 번째 때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죠? 왕초보 스마트폰 기초 2강. 스마트폰은 전화 받고 거는 방법이 달라요. 먼저 전화 받는 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화 받는 방법. 자, 일단 전화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전화벨이 울린다. 그렇죠? 그러면은 대부분 전화벨이 전화를 꺼내서 들고 누구인지 본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면 전화를 받고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전화를 거부하죠. 자, 스마트폰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스마트폰은 일단 똑같아요. 전화벨이 울리겠죠. 전화벨이 울리면 이 두 번째 동작이 달라요. 두 번째, 스마트폰을 뒤집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그러면은 스마트폰 벨소리가 멈춥니다. 전화는 계속 오고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 벨소리만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천천히 그 전화가 누군지를 천천히 보시면 돼요. 보다가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전화를 받으면 되고, 스팸이나 이상한 전화번호면은 전화를 거부하면 되겠죠. 이게 다른 건 없고요. 여기 차이가 있다. 스마트폰을 뒤집는 거예요. 스마트폰은요, 전화가 오면 전화를 먼저 뒤집으세요. 그러면 거기 안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벨소리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전화를 받았을 때 장점이 뭔지 아세요? 장점이 일단 벨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벨소리가 계속 나면은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화면 보고 고민 천천히 하다가 이거 진짜 받아야 되나 안 받아도 되나 고민하다가 받기 싫으면 안 받을 수 있고, 또
거절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단점은 뭐예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전화기를 한번 뒤집어야 돼요. 불편하죠. 근데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 자주 해보니까 일상화되더라고요. 전화가 오면은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한번 뒤집는 게 일상화되더라고요. 되게 편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전화 주머니에서 전화를 이렇게 꺼내면서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응용 동작이 있습니다. 응용 동작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회의 중일 때, 그렇죠? 그리고 저 이제 성당 가면은 성당에서 미사할 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배할 때, 그리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 법회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좋냐 하면요.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도 물론 꺼내는 거지만은 특히 이제 여성분들 스마트폰을 어디다 넣나요? 예배를 보는 도중, 미사를 보는 도중에 가방에 있잖아요. 그러면 가방 막 벨소리가 나면은 당황해가지고 가방을 막 열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방을 이렇게 돌려주면요. 벨소리가 끊어집니다. 너무 재밌죠? 제가 이걸 갖다가 성당에서 딱 한 번 해본 것 같아요. 제 옆에 어느 할머니가 저랑 같이 미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 할머니 가방에서 전화 벨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할머니가 막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들어서 이렇게 뒤집었더니 소리가 다 끊겼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재밌겠죠? 이어서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실습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바지 주머니를 갖다 놓고 주머니 안에 이렇게 전화기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전화가 이렇게 오죠. 주머니에 있는 전화를 꺼내자마자 이렇게 돌려주세요. 소리가 안 나죠. 그 소리 안 나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요, 전화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는 계속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천천히 하시다가 이게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수신을 누르시면 되고, 거절할 것 같다 거절 누르시면 되고, 여기다가 메시지 보내기 있죠. 이 메시지 보내기 이렇게 누르시면은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사 중입니다. 급한 용무는 문자 주세요. 이거 딱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너무 쉽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화 주세요. 전화가 뱃소리가 울리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전화가 왔구나. 전화 받아야 되나? 에이, 거절하자. 응? 받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누르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화하면 되겠죠. 네. 이어서 핸드백의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핸드백에다가 이 전화기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넣습니다. 자, 전화 한번 주세요. 전화가 왔죠? 전화가 왔으면 어떻게 해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쵸? 전화가 끊겼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천천히 이게 누구한테 전화 왔니?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누구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싶다? 그럼 끊으면 되고, 끊어지면 되겠죠? 이 가방을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살짝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이게 소리가 끊길 때까지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전화 벨소리를 위해서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전화가 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를 이렇게 뒤집으신다는 거죠. 뒤집으면은 벨소리가 끊어지면서 벨소리만 안 나는 거지 전화가 끊기는 건 아니니까는 습관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화를 딱 왔다 그러면은 전화 오자마자 그 무의식 중에 이렇게 돌려요. 돌리면서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습관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기를 뒤집었는데도 불구하고 벨소리가 멈추지 않으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네, 설정이 잘못된 거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하는 방법은요,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위에 화면이 있죠.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톱니바퀴 같은 거 보이시나요? 톱니바퀴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설정이 쭉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삼성폰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이시죠? 유용한 기능 누르시면요, 유용한 기능 안에 여기 쭉 올리시면은 뭐가 있어요? 모션 및 제스처라고 보이시죠? 여기 모션 및 제스처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요, 간편 무음 전환 있죠? 간편 무음 전환, 요거를 아마 이렇게 돼 있으면은 뒤집어도 이게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켜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긁으시면요,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톱니바퀴를 눌러주시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는데 쭉 올라가시면은 여기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쭉 내려가시면은 또 뭐가 있다? 모션 및 제스처라고 있다 그랬죠? 모션 및 제스처, 이걸 누르시게 되면요, 이게 안에 간편 무음 전환이라고 있어요. 요게 꺼져 있는 사람들 요거 켜주시면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전화기 뒤집어서 소리 죽이는 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죠? 이어서 스마트폰 전화 거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전화 거는 방법, 여러분들 대부분 투지폰식으로 전화를 걸어요. 맨 처음에 전화기 앱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눌러가지고 초성 검색 여러분들은 초성 검색이 아니라 풀 검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원하는 번호를 선택한 다음에 통화 버튼을 누르죠. 그 통화를 하시죠. 그런데 이 방법은 지금 나온 스마트폰을 무시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뭐라 그랬어요? 하버드대 나온 내 비서라 그랬어요. 하버드대 나온 내 비서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AI라는 게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요, 지금 위에서 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 없이 바로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AI 전화 거는 방법은 AI를 호출한 다음에 누구누구 전화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되는데, 자, AI 호출하는 방법, 삼성 같은 경우는 하이 빅스비 또는 빅스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LG도 하이 LG LG 버튼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구글은 OK 구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AI를 호출한 다음에 AI가 나오잖아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누구 전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성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직급을 써놓으라 그랬죠. 직책. 그렇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전화할 때 김경오라는 친구도 있고 김경우라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김경오 있는 오 같은 경우나 김경우 같은 경우 AI가 알아듣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은 김경오는 교수고 김경우는 대표다. 그러면은 김경우 대표 전화 이름은 김경우로 확실히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김경우도 대표고 김경오도 대표다. 그러면 그룹이 다를 거 아니에요. 한 친구는 대학 동창이고 한 친구는 초등 동창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김경호 대표 초등 전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전화번호 저장 방법이 다르다고 한 거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AI가 제대로 인식을 못할 때 그렇게 분류를 해서 전화번호를 저장해 주면은 AI가 좀 더 쉽게 분류를 해서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가 걸린 것을 확인하고 통화를 하시면 되겠죠. 자, 전화 거는 방법 너무 쉽죠? 아직도 이렇게 대부분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 돼요. 어떻게 전화를 해야 돼요? 이렇게 AI로 홍길동 대표 전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간단해요. 전화 거는 방법은 먼저 빅스비를 호출한 다음에 빅스비가 작동할 때 그때 누구누구 전화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윤명환 회장 전화. 별일 없지? 내가 다시 전화할게. 전화 잘 되죠? 하이 빅스비라고 하면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스마트폰도 하이 빅스비가 작동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이 하이 빅스비 기능보다는 저는 주로 뭘 써요? 저는 그냥 옆에 있는 버튼을 씁니다. 옆에 보시면 빅스비 버튼 있죠. 이게 각각 스마트폰마다 좀 스틸인데 이걸 누른 상태에서 저는 내 사랑 전화 그러면 이렇게 내 사랑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화 거는 방법, 여기 전화번호 버튼 누르고 여기 들어가서 초성 검색해서 예? 이렇게 거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AI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옆에 있는 버튼 살짝 누른 상태에서 여기 뜨죠. 여기 떴으면은 예? 여기가 떴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떴을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눌러가지고 윤명환 회장 전화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전화가 걸 수가 있겠죠. 너무 쉽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빅스비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이 있어요. 빅스비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한번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누르신 다음에 빅스비를 사용하겠습니까? 물어보면은 네, 예, 다음 이렇게 넘어오셔가지고 한번 빅스비를 실행해 주면은 그 다음부터 빅스비가 정상적으로 잘 먹습니다.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꼭 설정 한번 해주세요. 빅스비. 저는 빅스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는데 그건 한 번만 하는 거니까 뭐 해달라면 해드릴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빅스비 실행해 보시고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댓글 달아주시면요 그럼 제가 빅스비 설정하는 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빅스비를 설정해 놓으면은 전화 거는 거 외에 다양한 것들을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전화 거는 것도 전화 거는 거지만은 주로 많이 쓰는 게 알람 설정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잠깐 한 10분 정도 잠을 자고 싶다
그럼 10분 후 알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 그럼 6시 반에 알람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우리가 굉장히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주로 사용하는 게 길을 가다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럴 때는 스마트폰에 손전등 기능이 있죠. 손전등 기능.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앱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빅스비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손전등 켜, 손전등 꺼. 그러면요, 내가 아주 말을 잘 들어요.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일단 먼저 손전등 켜는 것부터 할게요. 자, 누른 상태에서 손전등 켜. 아주 시원하게 켜졌죠. 그쵸? 예. 끄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르고 손전등 꺼. 자, 꺼졌죠. 그리고 알람 같은 거 주로 많이 써요. 30분 후 누구하고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30분 후 알람. 그렇죠? 30분 있다가 알람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그 빅스비 정확하게 하면 AI 기능이죠. AI 기능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나요? 엉처벌을 위한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의식 중에 제가 하던 방법대로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빅스비 버튼을 누르면서 실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빅스비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화면상에는 누르고 있는 모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무전기 써보신 분들 있죠? 무전기 사용할 때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기하고 오버한 다음에 버튼을 딱 띄는 거잖아요. 그 빅스비 버튼도 마찬가지예요. 빅스비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다 끝나고 나면 그때 띄어야지만 얘가 알아듣습니다. 하이 빅스비 얘기해도 되는데 하이 빅스비는 다른 사람이 한번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하이 빅스비보다는 버튼을 누르면서 AI를 사용합니다. 강의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강의 때 한 분이 댓글을 주셨더라고요. 2번 강의하는 게 조금 지루하니까 한 번 해줘도 되겠다 이런 댓글을 주셨는데 그분이 보니까 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2번씩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꼭 첫 번에 할 때는 그냥 보시고 2번 할 때 따라 하시면은 충분히 따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은 소통입니다.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요 여러분들 되게 불편해요. 구독, 좋아요보다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서 같이 디맹을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